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ADHD 아이들 새학기 준비 잘 하셨나요? 세모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요. 1학년 입학할 때 이 ADHD 아이가 과연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담임 선생님은 또 어떤 분일까? 저 멀리서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보통 평범한 아이여도 학교를 보내기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ADHD가 있는 아이라면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유치원 때 받았던 전화 벨소리, 각종 사건 사고로 소환되던 기억이 있다면 학교에서도 또 문제 행동이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전 학교 사정을 잘 아는 교사여도 막상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자니 그냥 학부모처럼 온갖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곧 시작될 새학기를 맞아 교사 픽으로 세무를 학교에 보내면서 도움이 됐던 준비물들, 그리고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엔 부모님들께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까지 다뤄볼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2월 말에 반 배정 발표가 나고 나면 아마 학교별로 하이클래스 같은 어플에 초대되기도 하실 거예요. 학기 초 1, 2주 동안에는 아이에 대해 조사하는 기초조사서나 각종 가정통신문들도 가져올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 선생님들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준비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준비물들은 특히나 주의가 갑자기 산만해지거나 과잉행동, 충동성이 심한 ADHD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물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첫째, 필통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떨어져도 소리가 안 나는 필통으로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 자기 물건들을 막 나열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 필통을 자꾸 떨어뜨리기 쉬워요. 움직이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의를 잘 살피지 못하다 보니 또 그러기도 합니다. 교과서나 활동지를 들다가 필통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필통이 쿵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수업을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큰 소리가 나면, 만약에 깡통 같은 재질이거나 메탈 재질이면 필통 소리가 아주 크게 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목이 집중이 되거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소리에 수업을 멈추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헝겊 재질이나 소리가 안 나는 필통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필통은 별로였어요. 장난감 기능이 있는 필통, 그리고 세워두고 쓰는 필통. 이 필통들은 비추천합니다. 세워두고 쓰는 거는 계속 쓰러져요. 그게 얌전히 1시간 서 있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중학생들도 수업을 하다가 필기구를 많이 꽂아두는데 뭐 책상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필기를 하다가 툭 쳐서 그 세워두는 필통은 우르르 다 바닥으로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장난감 기능이 있는 필통은 ADHD 아이에게 아주 안 좋겠죠. 선생님이 시킨 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꾸 그 필통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날개가 나오는 그런 장난감에 쉽게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버튼 같은 것이 있으면 너무너무 누르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의 산만한 아이뿐만 아니라 장난감 필통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위는 꼭 안전 가위로 사세요. 가위날이 뭉툭한 유아 안전 가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끝이 꼭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위 같은 건 아이들이 자꾸 자기 용도로만 안 쓰고 장난치고 싶어하는 도구예요. 충동적으로 가위를 갖고 자르면 안 되는 것들을 자르기도 하고, 또 실수로 얌전히 놓지 않고 툭 던지듯이 놨다가 이게 이상한 곳으로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장치가 있는 것으로 꼭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셋째, 실내화입니다. 실내화는 저렴한 걸로 사주세요. 실내화는 백화점의 브랜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선물 받기도 하거든요. 저 역시 여러 브랜드를 좀 사봤는데요. 이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ADHD 아이들 아주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실내화는 학교 앞 문구점에 파는 저렴이로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잃어버려도 바로 살 수 있고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호감이 예민한 아이들도 있어요. 실내화 같은 건 반드시 아이가 신어보고 살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학교 앞 문구점에 있는 실내화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또 신내 만회하면서 불편하다고 아침부터 징징거리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넷째, 지우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계속 생각이 많고 TV가 여러 개 떠 있는 것처럼 주의가 산만해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우개를 자꾸 자기 손으로 뜯는다든지 아니면 연필로 지우개를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지우개가 또 잘 부서진다. 그러면 지우개를 산산조각 내서 집에 올 때는 필통에 지우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는 잘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사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섯째, 이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꿀템입니다. 꼭 사세요. 제가 학교에서 보면 부주의한 아이들이 교과서나 공책을 정말 가지런히 안 넣고 막 대충 가방에 쑤셔 넣습니다. 어떤 것은 가로로, 어떤 것은 세로로, 어떤 것은 펼친 채로 가방에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과서가 표지가 아예 사라지거나 모서리들이 막 찢겨지다가 마지막엔 교과서랑 공책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1년 동안 쓰기가 어려워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세모에게 책 모서리 방지 테이프를 붙여주었습니다. 책 모서리 방지 테이프는 투명한 스티커인데요. 교과서랑 공책의 모서리에 싹 감아서 붙여주시면 빳빳한 책으로 1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책상 서랍용 바구니입니다. 이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아주 낮은 높이의 사이즈여야 하는데 안에 색연필이나 자주 쓰는 물건을 싹 책상 서랍에 쏙 넣으면 서랍 안에 막 가로, 세로 구분 없이 각종 자료들을 쑤셔 넣는 우리 아이들의 책상 서랍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사이즈 체크를 잘 해보셔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규격이 32 곱하기 25 곱하기 7cm 있는데요. 이게 노트가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책상 서랍용 바구니 추천드립니다. 중고등학생의 필수 아이템은 없을까요? 자,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바로 이것을 꼭 사셔야 해요. 아코디언 포켓 파일 가방입니다. 아코디언처럼 펼쳐지는 파일 가방인데요. 사이즈의 워크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켓 파일 가방입니다. 우리 중학생들은 과목이 정말 많죠. 선생님이 주시는 유인물 양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목별로 아이들이 막 섞어서 L자 파일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코디언 포켓 파일 가방에 넣어서 과목별로 라벨링을 해서 정리하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넣는 연습을 해주시면 아이가 3년 동안 수행평가나 각종 수업 자료들을 분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ADHD 아이들은 특히나 잘 잃어버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단권화 그리고 하나로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파일 하나 가방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을까요? 제가 세모와 1학년, 2학년을 보내보니 아침에 보면 꼭 친구들이랑 놀 것들, 포켓몬 카드, 모아놓은 띠부실, 집에서 만든 특이한 장난감들을 막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핫 이슈가 됐던 당근칼 기억하시죠? 세모도 이걸 어디서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져가려는 걸 제가 절대 집 밖으로 못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초등학생 중에서도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폭력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의도치 않은 장난에도 타인이 다치면 일단 학폭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지 않도록 위험해 보이는 장난감들은 아예 안 가져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놀거리를 꼭 가져가고 싶어하는 날에는 이 습관을 들이도록 해주세요. 꼭 선생님께 먼저 물어보고 허락을 구한 다음에 가져가야 해 라고 가르쳐주세요. 단체 생활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타인과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몸에 익혀야 합니다. ADHD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는 것에 워낙 서투르고 느린 편이죠. 부모가 계속 학교에 함께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담임 선생님께 묻고 허락을 구하는 연습을 미리미리 시켜주세요.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기보다는 항상 물어보고 행동하면 아이가 규칙을 따라야 하는구나,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더라 생각해보게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면 부정적 피드백도 안 받을 수 있겠죠. 새학기에 긴장하고 불안한 학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새학기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3월에 기초조사서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적지는 마세요. 선생님께서 아이에 대해 많이 아는 것도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어머님께서 불안하셔 아이의 장점보다 단점을 80% 이상 적어놓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를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 믿게 보실까봐 또는 아이가 너무 튈까봐 뭐뭐 할까봐 라는 걱정으로 과하게 아이의 단점을 구구절절 적어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까지 적는다든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오히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아이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돌발 행동이 있을 수 있는 아이라면 적어두시면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게 나이 불안이다 그러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적어서 선생님께서 아이를 알아가는 그 기회마저 빼앗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교하는 아이에게 ADHD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꼭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오늘은 제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알겠지? 오늘은 친구랑 싸우지 마. 근데 사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면 ADHD 아이들은 1번 일단 잘 까먹습니다. 그리고 2번 걱정부터 하면서 자기 자신은 항상 실수하고 잘못하는 아이라는 자아 정체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등교하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들을 습관처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학교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수도 잦고 친구 관계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존감을 챙겨주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가 스스로 불안하지 않도록 응원의 말들을 꼭 해주세요. 저는 세모에게 학기 초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세모야, 1학년 때는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일도 혼난 날도 많았지만 2학년은 새로운 학년이야.
너는 새로운 아이가 된 거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너가 건강 2학년이 돼서 등교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새로운 선생님은 세모를 더 멋진 학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거야. 그러니 세모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학교에 가고 싶은 날도 있고 가기 힘든 날도 분명 있을 거야. 그렇지만 힘들 때 참고 해내는 경험이 분명 세모가 과학자라는 꿈을 이루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거야. 엄마는 세모가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기를 기도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세모를 믿어.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시면 아이가 용기를 갖고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등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어머님들께서는 이런 오글거리는 말들이 아이에게 잘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꼭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잔소리 말고 한번 꼭 안아주는 연습 해보세요. 12월 달에 중3 아이들에게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사랑의 언어라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 테스트를 했더니 아이들의 테스트 결과가 정말 의외였어요. 생각보다 사춘기 아이들은 거의 % 이상이 physical touch, 즉 안아주기 같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사랑과 애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순위가 선물 같은, 돈 같은 물질적인 선물이었어요. 아이는 돈을 받으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허그나 아니면 악수, 토닥임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사랑과 애정을 확인한다고 해요. 용돈과 게임기, 화장품 같은 것들로도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 번의 뜨거운 포옹이 아이에게는 더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교하기 전에 안아주기 중고등학생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HD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마음 면역력을 3월 전에 꼭 키우십시오.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건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너무 상처받지는 마세요. 저도 교사이지만 제가 내뱉었던 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했던 말들이 이렇게나 부모님께 아픈 말이었나 싶을 정도로 저도 부모가 돼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더니 참 아프더라고요. 제 아이가 당연히 우등생일 거라고 자만해서 그 벌을 받나 싶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마음은 미움의 마음이 아님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아이의 객관적인 상황을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은 아이의 1년을 함께 하지만 우리는 아이와 평생을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담임교사와 1년을 잘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좋지 않은 평가마저도 너무 마음에 깊이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지킨다면 아이는 어떤 평가에도 오롯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저는 세모가 담임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학생이길 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의 평가에 하루가 좀 불행했더라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무한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들의 마음 면역력을 키우고 그 사랑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들은 지치고 힘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 꼭 가야 합니다. ADHD 아이의 엄마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아시겠지만 뉴스에도 나옵니다. BADHD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보다 우울증 진단율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우리는 그만큼 힘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우리의 마음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아이를 건강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ADHD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ADHD 아이는 부족함이 아니라 특징으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주의함과 산만함, 충동성이 콜라보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줄 수는 없어요. 대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자신만의 특징들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세모가 휴대전화를 자꾸 잊어버려서 이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떠날 때는 꼭 한 번씩 뒤를 돌아보는 연습을 1학년 때부터 시켰거든요. 그런데 10번 시켜도 안 될 거예요. 1000번 시키면 좀 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세모는 항상 알람이 울리는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시계의 진동이 울리면 이 시간에는 어느 학원으로 출발해야 하는지 아이가 자신의 일정을 잊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건 역시 한두 번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거의 6개월, 1년이 걸렸습니다. 인내를 갖고 연습을 시켜보세요. 분명 아이들도 잘 해냅니다. 꽃피는 3월에 우리는 모두 아이가 모범 학생이 되어주길 기대하죠. 하지만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건강하게 집을 나서서 학교에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건강히 다시 들어설 때 누구보다 긴장하며 자신과의 ADHD와 싸웠을 우리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누구보다 불안할 우리 어머님들 불안은 전달되는 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은 좀 숨기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들로 자신감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이들 걱정에 밤새우는 어머님들 제가 응원드립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